당신 어머니는 파출부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칠순에는 하와이 7박 9일 여행을 가면서 시어머니 칠순에는 동네 삼겹살집에서 때우려고 했습니다. 10년간 파출부 취급받으며 살림을 해온 70세 시어머니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하와이 여행 떠난 그날, 시어머니는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과연 하와이에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역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둘째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미정이, 그리고 중학생인 손자 준이와 초등학생 손녀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큰딸 영희는 사위 직장 때문에 호주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면 하루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아이들 도시락부터 준비해야 해요. 준이는 편식이 심해서 반찬을 골라내고 서연이는 매운 걸 못 먹어서 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과 며느리 아침 준비. 민석이는 혈압약을 챙겨줘야 하고 미정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특별식을 요구해요.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벌써 6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제 셔츠 다림질은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 애들 준비물 확인하셨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저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머니, 그나마 예의는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투와 태도는 영 딴판이에요. 아침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8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본격적인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까지. 며느리 미정이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들어옵니다. 아들 민석이는 더 늦어서 보통 8시는 되어야 집에 와요. 그 사이 모든 집안일은 제 몫입니다. 점심은 혼자 간단히 때우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준비를 해야 해요. 간식 준비하고 숙제 봐주고 학원 보낼 준비까지. 저녁 6시가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온 가족 저녁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미정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어제 반찬이랑 똑같은 건 아니죠? 매일 다른 메뉴를 요구하는 며느리. 아이들도 까다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치킨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저는 피자가 좋겠어요. 그러면 미정이가 한마디 더 보탭니다. 어머니, 애들이 원하는 걸 시켜주세요. 배달비는 용돈에서 쓰시면 되고요. 제 용돈에서 쓰라고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는 용돈에서요. 그나마도 아이들 급식비며 학용품비며 이런저런 걸로 다 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설거지. 아이들 씻기고 재우는 것도 제 몫이에요. 민석이와 미정이는 저녁 먹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TV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요. 제가 모든 정리를 다 끝내고 나면 밤 10시가 훌쩍 넘습니다. 이런 생활이 1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 텐데 시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당연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 아침에 김밥 좀 싸주세요. 회사에서 야유회 가거든요.
어머니, 제 원피스 드라이클리닝 맡기셨나요? 어머니, 준이 학원비 납부하셨죠?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는 일들.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화목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제 칠순 생일이 다가왔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9월 1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큰딸 영희는 호주에서 전화라도 걸어줄 테고 아들 가족들은 작은 상차림이라도 준비해주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 당일까지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도 혼자 먹고 저녁 준비까지 마쳤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참다 못해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그러자 며느리 미정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맞네요. 그런데 어머니, 요즘 누가 칠순 잔치 같은 거 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칠순 잔치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벌써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민석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간단히 넘어가는 게 낫죠. 간단히 넘어간다는 것도 결국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마지못해 제안을 했어요. 그럼 주말에 애들이랑 함께 동네 삼겹살집에서 식사라도 할까요? 거기 고기도 괜찮고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집에서 식사라도 하자고. 70년을 살아온 제 생일을 동네 삼겹살집에서 때우자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이들 위주로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올라오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주겠다는 건데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삼겹살집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미정이가 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아, 할머니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자. 그런데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 할머니가 계산하시는 거니까. 제가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제 생일인데 제가 계산을 하라고요.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식사 중에도 아이들만 신경 쓰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준아, 고기 더 먹어. 서연아, 음료수 더 마실래? 정작 생일 주인공인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케이크도 없고 생일 축하 노래도 없고 선물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냥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바랐던 칠순 생일일까요? 1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파출부처럼 일해왔는데 제 생일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계속 허전하고 서운했어요. 미정이가 출근하면서 던진 말이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고깃집 계산 영수증 어디 둬야 할까요? 나중에 가계부 정리할 때 필요하거든요. 제 생일 식사비까지 가계부에 적어서 관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낸 돈을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호주에 있는 큰딸 영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칠순 축하해. 어제는 민석이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것 같아서 전화 안 했어. 고맙다, 영희야. 그런데, 엄마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야, 전화해줘서 고마워, 영희야. 응, 엄마 조만간 애들 데리고 한국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다. 한국 올 때 연락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딸 영희에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어요.
영의 성격에 이 상황을 얘기했다간 내일 당장 한국행 비행기를 탈게 뻔하니까요. 매일 파출부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것,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다는 것, 용돈까지 아이들 용품비로 쓰고 있다는 것까지요. 그리고 칠순잔치를 삼겹살집에서 투명인간 대접받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미정이가 퇴근하자마자 흥분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희 어머니 72살 생신이 다음 달인데 온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하와이 여행이라고? 7박 9일로 가는데 정말 기대돼요. 친정 어머니가 칠순 때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조금 섭섭해 하셨나 봐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야? 미정이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 72살 생신에는 하와이로 7박 9일 여행을 가면서 저는 집에서 혼자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용은? 아,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칠순에는 동네 삼겹살집에서 제 돈으로 계산하게 해놓고 친정어머니는 칠순도 아니고 72살 생신을 하와이 여행이라고요? 게다가 저는 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같은 칠순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제가 1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들이 무의미한 건가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하와이 여행 준비하는 동안 좀 바쁠 것 같아요. 쇼핑도 해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응, 그래라. 그런데 여행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이번 달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용돈도 잠깐 줄일게요. 제 용돈까지 줄이겠다고 합니다. 친정 가족들과 하와이 여행 가는 비용 마련하려고요. 얼마나 줄이는데? 한 30만 원 정도요. 금방 여행 다녀와서 다시 원래대로 드릴게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를 빼고 하와이 여행 가는 동안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파출부처럼 일하면서도 참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부엌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이게 정말 가족일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그때 다시 영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호주에 있는 영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을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호주에 있는 큰딸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상 호주는 밤 11시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보세요, 영희야?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영희야, 엄마가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72살 생일에 하와이 여행을 가면서 저는 빼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칠수는 동네 삼겹살집에서 내 돈으로 먹은 것과 내 용돈까지 줄이겠다고 했다는 것도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영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하와이로 7박 9일 여행을 간다고 해. 그런데 나는 집에서 혼자 쉬라는 거야.
미쳤네. 정말 미쳤어. 영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주에서 10년간 살면서도 이런 화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엄마 칠순에는 삼겹살집에서 엄마 돈으로 때우고 이제는 친정 어머니 생신에 하와이 여행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할 게 뭐가 있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그리고 용돈까지 줄인다고? 응. 3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하더라. 하와이 여행비 마련하려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건드린다고? 영희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분노로 말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참으시면 안 돼. 그래도 가족인데. 무슨 가족이야. 엄마를 대체 뭘로 보고 있는 건데. 영희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10년간 파출부처럼 일하시면서 그 집안을 떠받쳐 왔는데 이게 받을 대우야? 그래도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손자 손녀가 뭔 상관이야. 할머니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 영희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아이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대로 사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집 팔아. 뭐라고? 그 집 파시라고. 엄마 명의 집이잖아. 맞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 정리를 해두면서 집을 제 명의로 해뒀어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 엄마, 제주도로 이사가. 제주도? 시아버지가 제주도 태생이셔서 제주도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 지금은 비어 있는데 엄마가 오시면 거기서 지내면 돼. 영의 시아버지가 제주도에 집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살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제주도로 가서 어떻게 살아? 엄마, 서울 집 팔면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사실 수 있어. 그리고 나도 1년에 몇 번씩 한국 나가는데 그때마다 엄마 뵐 수 있고. 하지만 민석이와 애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엄마가 없어도 잘 살겠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깨달아야 해. 영희의 목소리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엄마, 동생네가 하와이 여행 가는 날 바로 집을 금매로 내놓으세요. 그렇게 갑자기 해야 해. 미리 알면 방해할 텐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미정이가 미리 알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팔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민석이는 어차피 엄마 말 안 듣잖아. 늘 며느리 편만 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10년간 살아보니 민석이는 항상 아내 편이었어요. 제가 뭘 말해도 미정이도 직장 다녀서 힘들다며 며느리를 감싸기만 했었죠.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가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영희와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영희는 제주도 집 상황부터 금매 처리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엄마, 내가 지금 당장 부동산 시세 알아볼게. 그리고 금매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봐서 내일 전화드릴게. 고맙다, 영희야.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내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죄송하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론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세 알아봤어. 엄마 집이 지금 시세로 13억 정도 돼. 13억이라니. 남편이 30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집이 이렇게 올랐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11억 정도에는 바로 팔릴 거야. 11억.
제주도에서 여유롭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금매 처리하려면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야 하니까 영희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부동산 정보를 알려줬어요. 집 근처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연락처까지 정확하게 말해줬죠. 민석이네가 여행 가는 게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럼 화요일 아침에 바로 부동산에 가 엄마. 걔들이 공항으로 떠나자마자. 알겠어. 엄마, 그리고 미리 짐을 조금씩 정리해둬. 나중에 급하게 빼야 할 수도 있거든. 영희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어요. 10년간 호주에서 살면서도 이런 일까지 다 생각해주다니.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먼저 정리했어요. 집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통장, 보험증서 같은 것들을 따로 모아뒀죠. 그리고 제 개인 물품들도 조금씩 박스에 담아서 창고에 넣어뒀어요. 다행히 미정이와 민석이는 하와이 여행 준비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미정이는 매일 쇼핑을 나가서 여행용품을 사들고 왔어요. 수영복, 선글라스, 선크림, 여행용 가방까지 온갖 걸 다 새로 샀더라고요. 어머니, 하와이 날씨가 정말 좋다던데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올게요. 저를 빼고 가면서도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민석이도 유급 휴가를 내고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엄마, 저희 없는 동안 심심하시겠지만 좋은 기회니까 푹 쉬세요. 푹 쉬라고.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안 살림을 해온 제게 푹 쉬라고 하네요. 아이들도 하와이 여행 이야기만 했어요. 할머니, 우리 하와이 가서 바다에서 수영할 거예요. 할머니, 하와이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게요. 저만 빼고 모든 가족이 들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정이가 마지막 쇼핑을 다녀왔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까지 다 샀어요.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세트까지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명품 선물을 사가면서 저한테는 생일에 뭐 하나 사준 적이 없죠. 그리고 현지에서도 쇼핑 많이 할 예정이에요. 면세점에서 살 것도 리스트로 다 적어뒀거든요. 제 용돈을 줄여서 마련한 여행비로 쇼핑까지 실컷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거짓말. 진짜 미안했다면 애초에 하와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저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다. 너희끼리 잘 다녀와. 감사해요. 다녀와서 어머니께도 좋은 선물 사드릴게요. 월요일은 출발 전날이었어요. 온 집안이 캐리어와 여행용품으로 난장판이 되었어요. 미정이는 하루 종일 짐을 싸고 또 풀고를 반복했어요. 어머니, 선크림은 3개 정도면 충분하겠죠? 어머니, 이 원피스 어때요? 하와이에서 입기 좋을까요?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도 정작 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내일 아침 6시 택시 와요. 일찍 출발해야 해서. 그래, 알겠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푹 쉬세요. 걱정된다면서 왜 혼자 두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새벽 얘들이 떠나면 바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금매로 내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야, 엄마 무서워.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호주는 시차상 새벽 5시였지만 영희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당연히 해야지.
엄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용기 내세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 이제 당당해지세요. 영희의 격려 덕분에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어요. 새벽 4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마지막 아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6시 정각에 택시가 도착했어요. 가족들이 큰 캐리어 3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엄마, 몸 건강히 계세요. 모두들 신나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저만 남겨두고요. 택시가 사라지는 걸 4층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7시까지 기다렸어요. 가족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을 시간이었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7시 30분,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비해둔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모두 챙겼어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떨렸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제가 해도 될까요?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9시 정각 부동산 중개업소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집을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어디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주소를 말하니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아파트요? 좋은 동네네요. 급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정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빨리 처분해야 해요.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제 명의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니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13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급매로 하시면 11억에서 11억 5천만 원 정도의 처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11억에 빨리 팔고 싶어요. 그럼 매물로 올리자마자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현금 거래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금 거래라니. 그럼 더 빨리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언제쯤 계약할 수 있을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해요. 어르신, 정말 급하게 처분하고 싶으신 거죠? 네, 급합니다. 그날 오후부터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 저희 집이 올라갔어요. 시세보다 2억 가까이 싸게 나온 급매 매물이어서 문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해요. 수요일 오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현금으로 11억에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오후에 계약 진행하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그럼 2시에 저희 사무소로 오세요.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드디어 계약 날이 온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구매자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라고 합니다. 네, 김순자입니다. 급매로 내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집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개인 사정으로 빨리 처분해야 해서요. 구매자는 현금 11억을 즉시 결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30년간 살던 집이 더 이상 제 집이 아니게 된 거죠. 언제까지 이사하면 되나요?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주 후에 열쇠 넘겨주세요.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해냈어. 집을 팔았어. 엄마, 정말? 어떻게 됐어? 11억에 현금 거래로 계약했어. 대단해, 엄마. 정말 잘하셨어. 영희의 기뻐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주도로 오실 거야? 응, 2주 안에 정리하고 갈게.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드디어 당당한 엄마가 되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영희야, 누가 들어오는 것 같아. 전화 끊을게. 현관으로 나가보니 민석이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놀라세요? 너는 지금 하와이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비행기가 연착돼서 내일 새벽에 다시 출발해요. 짐 좀 더 가져가려고 들렀어요. 하와이 여행이 하루 연기된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집을 팔았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네요. 민석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어때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내일은 정말로 출발할 거예요. 그럼 일주일 후에 봬요. 민석이는 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갔어요.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민석이가 제가 집을 팔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로 가족들이 하와이로 떠나고 제가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어요. 화요일 새벽에 출발했으니 이제 하와이에서 3일째 보내고 있겠네요.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택배로 보낼 짐들을 모두 포장했어요. 박스 1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가구 처리였어요. 대부분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지만 남편과 함께 쓰던 장롱만은 가져가고 싶었어요. 결혼 때부터 써온 40년 된 장롱이었거든요. 이것만은 제주도로 가져가야겠어. 화물 운송업체에 연락해서 장롱 운송을 예약했어요. 금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정이 친정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정이 덕분에 하와이에서 정말 잘 쉬고 있어요. 사돈 덕분에 좋은 여행이 되었네요. 덕분이라고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덕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돈 어른은 안 오셨네요? 네, 집안 사정이 있어서요. 아, 그러셨군요. 사실 이번이 사돈 어른 칠순생신 기념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그제야 알았어요. 미정이가 친정 어머니께는 제 칠순 기념 여행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2년 전 제 칠순 때 제주도만 다녀와서 늘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미정이가 이번에는 하와이로 모시고 간다고 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친정 어머니는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함께 여행 가요.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화가 치밀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조차 거짓말을 하면서 저를 빼고 간 거였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돌아올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30년간 살았던 동네를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어요. 산책 나왔어요. 요즘 며느님이랑 손자들은 안 보이네요. 여행 갔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는 안 가셨어요? 집 지켜야죠. 슈퍼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했어요.
아마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만 두고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는 게요. 일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 다음은 가스와 전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쓰고 다음 달부터는 정지시켜 주세요. 월요일 저녁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는 화요일 저녁에 제주도 도착해. 정말? 그럼 내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전날에 도착하네? 네, 일부러 맞췄어. 공항에서 엄마 기다릴게. 고마워, 영희야.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화요일 저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민석이와 미정이, 그리고 손자들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민석아, 미정아. 엄마는 이제 이 집을 떠난다. 10년간 함께 살면서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구나. 나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던 것 같아. 너희가 하와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집은 이미 팔았고 나는 제주도로 간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서로 각자의 삶을 살자. 참고로 새 집주인이 2주 후에 입주한다고 하니 그 안에 짐을 빼길 바란다. 그동안 수고했다. 엄마가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집을 둘러봤어요.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4시 저는 마지막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오기 전에 제주도에 도착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행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요. 할머니, 이른 새벽에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제주도로 이사 가요. 가족들이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혼자 가요. 혼자서요? 연세가 있으신데. 이제부터는 혼자 살려고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어요. 70년 인생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늘 남편이나 가족들과 함께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10년간의 억울했던 시간들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어요. 공항을 나오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런데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영희였습니다. 엄마. 영희가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더니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영희야, 10년이나 그렇게 살았다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희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호주에 있다는 핑계로.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파출부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호주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 영희가 한참을 울었어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영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영희야. 이제 자유야. 응, 엄마.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 내가 옆에서 도와드릴게.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 짐은 내가 들게. 고맙다. 영희 차를 타고 제주도의 풍경을 구경하면서 새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집 정말 좋아.
내가 미리 와서 청소도 다 해놨어. 정말? 응, 그리고 냉장고도 가득 채워놨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들로. 도착한 곳은 바닷가 근처의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2층짜리 집이었는데 정원도 있고 바다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네. 엄마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 특별히 부탁드렸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깨끗했어요. 가구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있었고 영희가 준비한 꽃까지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영희야, 정말 고마워. 엄마,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실 거예요. 영희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나 오늘 하루 종일 있다가 내일 가. 오늘은 같이 있자. 그래, 좋아. 우리는 함께 짐을 풀고 집을 정리했어요. 점심은 영희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야. 어머,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어젯밤에 만들었어. 오후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엄마, 정말 용기 있으셨어. 내가 용기를 줬잖아. 아니야. 엄마가 대단하신 거지. 70세에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민석네는 오늘 저녁에 돌아오지? 응, 아마 7시쯤? 충격받겠네. 그러겠지.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더 일찍 나왔어야 했어. 그날 밤 영희와 함께 와인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 새로운 시작. 다음 날 아침 영희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때는 남편이랑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 그래, 기다릴게. 민석네한테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 알았어. 영희를 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되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가족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0분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정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10시. 계속해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 편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집을 팔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주도의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와인을 한 잔 마셨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시는 혼자만의 와인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이제야 나도 내 인생을 살아요.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휴대폰 번호를 만들었어요. 기존 번호는 해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희에게만 새 번호를 알려줬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 응, 이제야 살 것 같아. 민석네는 어떻게 됐어? 계속 연락 왔는데 받지 않았어. 잘하셨어.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제주도에서의 첫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직접 요리해서 먹고 책도 읽고 정원도 가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일주일 후 영희가 말한 대로 서울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영희가 전해준 바로는 민석이네가 급하게 전세를 구해서 이사했다고 해요. 미정이는 회사를 휴직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네.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야 알겠지. 그러게. 그런데 엄마 민석이 나한테 계속 연락해. 엄마 연락처 알려달라고. 알려주지 마. 당연하지. 절대 안 알려줄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영희가 약속대로 제주도로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공항에서 영희 가족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장모님, 정말 젊어지셨네요. 영희 남편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여기 바다가 정말 예뻐요. 영희의 딸 수진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랑 같이 바닷가 갈까? 네, 좋아요. 영희 가족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어요. 제주도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엄마 인생은 엄마 거니까. 영희가 호주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제주도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수업도 듣고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 제주도민이 됐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와, 멋지세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다니. 당당하게. 그 말이 참 좋았어요. 1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어느 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왔어요. 민석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잠시 고민하다가 편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정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찾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민석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다시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민석아, 편지 잘 받았다. 하지만 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10년이면 충분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로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끄는 것 같았거든요. 제주도에서 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행복하고 평화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무지개를 봤어요. 비가 그친 후에 나타난 아름다운 무지개였습니다. 저것 봐. 고생 끝에 행복이 온다더니 정말이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어요. 엄마 뭐해? 바닷가 산책 중이야. 무지개가 떴어. 우와, 좋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래, 보낼게. 엄마 다음 달에 또 한국 갈 거야. 정말? 자주 오네? 엄마 보고 싶어서지.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 무슨 소식? 남편이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날 것 같아. 정말? 응. 그럼 우리도 한국에서 살 수 있어. 엄마 가까이에서. 너무 기뻤어요. 큰딸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니. 그럼 제주도로 올 거야? 응. 우리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정말 잘 됐다. 영희와의 통화를 끝내고 다시 무지개를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야 무지개처럼 아름다워진 것 같았어요. 70세.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순자로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도에서 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어요. 제주도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귤나무에는 노란 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제 완전한 제주도민이 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순자 씨, 오늘도 파마하러 가요? 옆집 정숙 씨가 물어봤어요. 네, 오늘은 염색도 할 거예요. 어머, 잘 됐네요. 저도 같이 가요. 10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제대로 머리 손질을 받는 거였어요. 서울에서는 늘 집에서 셀프 염색만 했었거든요. 미용실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피부가 정말 좋아요. 뭐 특별히 바르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없다니 부럽네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걷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잠을 자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보니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미정이에요.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미정이가 6개월 만에 제주도까지 찾아온 거예요. 순간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정이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였어요. 미정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앉아. 차를 한 잔 따라주고 마주 앉았어요. 미정이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뭐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파출부처럼 대했어요.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왜 해?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매일 찾고요.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지. 민석 씨도 많이 힘들어해요. 매일 술만 마셔요. 민석이가 술을 마신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미정아, 내가 왜 떠났는지 정말 모르겠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무료 가정부였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칠순에는 삼겹살집에서 내 돈으로 대충 때우고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하와이 여행을 갔잖아. 미정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것도 나를 빼고 갔지. 게다가 내 용돈까지 줄이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정아,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머니, 돌아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미정이는 1시간 넘게 울면서 사정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10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결국 미정이는 포기하고 일어섰어요. 그래도 어머니,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미정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조금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간다면 또다시 예전처럼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오늘 미정이가 왔었어. 뭐라고? 어떻게 주소를 알았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알아낸 모양이야. 그래서 뭐래요? 용서해달라고, 돌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하더라. 미쳤네. 엄마는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잘하셨어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런데 영희야, 민석이가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 그게 엄마 탓이야?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지. 그래도 엄마 정신 차려. 10년 동안 고생한 거 벌써 잊으셨어?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동정심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제 인생은 또다시 불행해질 거예요. 일주일 후, 이번에는 민석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문 앞에 선 아들의 모습은 정말 초췌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어요. 들어와. 민석이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좋은 집이네요. 민석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엄마, 미정이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그래, 왔었어. 저도 똑같은 말 하러 온 건 아니에요.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석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모른 척했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민석이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아요. 당연하지. 10년 동안 나한테 모든 걸 맡겼으니까. 미정이가 집안일 하느라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야. 애들이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특히 준이가. 손자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10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그럼 저희가 가끔 여기로 와도 될까요? 아니, 오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전히 끝내자. 서로를 위해서. 민석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영희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사위가 한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아서 제주도에 집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영희를 다시 만나니 너무 기뻤어요. 정말 반갑다, 영희야.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영희네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집을 구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였죠. 엄마, 그런데 진짜 괜찮아? 민석이네 때문에 마음 안 좋으신 거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 정말이야.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영희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맞아. 엄마는 충분히 해줬어. 제주도 생활 1년이 되던 날 저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친해진 동네 친구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봐요. 다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요리했던 실력이 이제는 제 친구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죠. 순자 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숙 씨가 말했어요. 혼자 사는데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정말로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체국에서 또 등기우편이 왔어요. 이번엔 손자 준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엄마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어요. 할머니 김밥이 먹고 싶어요. 할머니, 저 착하게 굴게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사랑해요. 준이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죄 없는 아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대신 저도 준이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준이야, 할머니도 준이가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해. 준이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제주도로 놀러와. 그때 할머니가 맛있는 김밥 해줄게. 사랑한다. 할머니가 편지를 붙이면서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2세가 되었어요. 제주도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영인의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한라산 등산 어때? 좋지. 가을 단풍이 예쁠 때야. 영의 사위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민석이네와는 달리 영인애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줬거든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린 그림 정말 예뻐요. 영의 딸 수진이가 제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면 가져가. 와, 정말요? 감사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사랑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영희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동생네 이혼했대요. 뭐? 미정이가 친정으로 돌아갔대.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론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제가 없으니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테고 서로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아이들은? 민석이가 키운대. 힘들겠네. 자업자득이지. 영희는 차갑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거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베이킹이 실력이 늘어서 친구들이 카페를 해보라고 권했거든요. 순잔의 카페라는 이름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하루에 케이크 10개, 쿠키 20봉지만 만들어 파는 소규모 카페였지만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았어요. 할머니, 치즈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젊은 손님들이 SNS에 올려주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73세의 카페 사장님이 되다니.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민석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흰머리도 많이 나고 주름도 깊어졌죠. 어서 오세요. 제가 손님 대하듯 인사했어요.
엄마, 커피 드릴까요? 네. 민석이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와 케이크를 가져다 주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1시간 넘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엄마, 카페 정말 좋네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너도. 민석이가 떠나면서 테이블에 편지를 남겼어요. 영업이 끝난 후에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엄마, 3년 만에 뵙네요. 많이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카페도 정말 멋져요. 엄마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미정이 편만 들었던 것, 모든 게 후회돼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준이와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찾아뵐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민석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담담한 마음만 남았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5세가 되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제주도 생활도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60대 건강이세요. 매일 운동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서 그런가 봐요. 비결이 뭐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가 최고의 보약이었어요. 어느 봄날 카페에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할머니, 저 준이에요. 준이? 네, 손자 김준이요. 준이었어요. 그 꼬마가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준이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릴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제주도로 MT 왔어요. 그래서 자유시간에 할머니 찾아왔어요. 정말 반갑다. 준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학에서 건축학을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들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준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크면서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할머니,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언제든 와. 준이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어요. 떠나면서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준이는 방학 때마다 제주도로 왔어요. 할머니를 도와 카페 일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할머니, 제가 졸업하면 제주도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손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와 준 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0세가 되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아직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케이크 5개 정도는 만들었어요. 준이는 약속대로 제주도에서 건축사무소를 열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이제는 증손자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정말? 네,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쓰고 싶어요. 준이네 가족은 매주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가끔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의사가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1년에 2~3번은 꼭 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럼 너보다 건강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80대 중에 할머니가 제일 건강하세요. 민석이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준이를 통해 안부를 전해 들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위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영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하셔. 뭐가? 80세에 아직도 카페를 운영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게 다 내 덕분이야. 내 덕분이라고? 응, 내가 용기를 줬잖아. 10년 전에 집을 팔고 제주도로 오라고. 그건 엄마가 용기를 내신 거지. 영희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제주도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전혀.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정말로 그랬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영희야,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마음먹기에 달렸어. 제주도로 온 지 10년. 저는 파출부 시어머니에서 카페 사장님이 되었고 억압받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하와이로 떠나는 가족들을 보내고 집을 판 결정.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결과였지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라는 걸.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잘 살고 있죠?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제주도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80세.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거고 케이크를 만들 거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영희와 준이, 서연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만든 행복이에요. 70세의 파출부 신세에서 벗어나 새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용기만 있다면. 제주도의 밤은 별이 정말 많아요. 오늘도 별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80세 김순자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이자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85세까지 카페를 운영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92세에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선택한 삶에 후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지만 끝까지 앞줄에 서지 못했어요. 그 자리는 10년간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신 영희 가족의 것이었으니까요. 준이는 할머니의 카페를 이어받아 순자 할머니 카페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케이크를 만들며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파출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당장 벗어나세요. 당신도 김순자 할머니처럼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세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 정말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